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 대검찰청이 즉시 항고를 포기했고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했습니다. 수사팀이 이견을 나타냈지만 조율 끝에 결국 윤 대통령 석방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를 걸어 나와서 경호 차량을 타고 조금 전 한남동 자택에 도착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검찰 수뇌부는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이후 법원의 결정에 따를지 반대로 즉시 항고를 할지 논의하기 위해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논의한 끝에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대검은 검찰총장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존중해 윤 대통령을 수사한 특수본에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심우정 검찰총장이 책임을 지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7일 이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지만 대검은 위헌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대검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고려해 즉시 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서울구치소에 석방 지휘서를 보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법원의 보석 석방 결정과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 항고는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구속 취소는 아직 위헌 심판 대상이 된 적은 없지만 비슷한 맥락에서 같은 결과가 예상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대검은 윤 대통령 석방 지휘 발표 전까지 수사팀과 이견을 조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검은 즉시 항고해야 한다는 특수본 의견이 있었지만 헌재 결정을 감안해 재판부의 적극적 의견 개진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대검이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하면서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지 52일 만에 풀려나게 됐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네, 검찰이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뭔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과 또 탄핵 심판에는 영향이 없을지 법조팀 여도현 기자 그리고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조금 전에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걸어 나오는 모습부터 저희가 한번 현장 화면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한 30-40분 전쯤의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바로 조금 전에 이제 석방 지휘를 받고 이 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이 걸어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 네. 지지자를 향해서 이렇게 손인사를 하는가 하면 주먹을 불끈 쥐어쥐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 경호 차량을 타지 않고 저렇게 직접 걸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지자들을 향해서 90도로 고개를 숙이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주목할 만한 건 지금 윤 대통령 체포 방해한 혐의로 심의위가 지금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도 바로 옆에서 네네. 수행을 하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 탑승한 차량 앞뒤로 지금 무장한 경호 인력이 저렇게 수행하는 모습이 지금 화면에 잡히고 있습니다. 네. 이 무장한 경호 인력은 지금 소총을 든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저곳이 이 구치소 앞은 일반 시민들이 지금 가득하거든요. 네. 지금 저렇게 지금 태극기를 들고 흔드는 지지자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저렇게 소총 든 경호처 인력들이 앞뒤로 호위를 하면서 그런 상황에서 또 대통령이 걸어서 나가는 모습이 좀 약간 장군 같은 느낌을 어떻게 연출을 한 건가 네. 하는 그림으로도 좀 보이는데, 네, 뒤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금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정진석 비서실장도 같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걸어서 나올 거라고 좀 예상을 했나요? 일단 법무부 호송 차량을 타지 않는 건 정해졌죠. 왜냐하면 네. 절차상 그게 맞거든요. 그렇죠. 네, 경호처가 차량을 타고 아무래도 나오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지금 나오는 화면처럼 경호처 차량을 타지 않고 뒤에 이제 저속으로 주행을 하면서 지금 저 행렬에 어떻게 보면 가장 앞에 있는 사람이 윤 대통령이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렇게 가장 앞에서 이 전두 지휘를 하듯이 주먹도 쥐고 또 지지자들을 향해서 인사까지 하면서 저런 모습을 연출을 한 게 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례적이다라는 네. 상황으로 보입니다. 매우 밝은 표정으로 나와서 여도현 기자가 짚어준 것처럼 주먹을 쥐어 보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또 저렇게 인사를 충분히 나눈 후에 이제 경호 차량을 탑승해서 한남동 관저로 향하는 모습을 저희가 조금 전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대통령 측이 낸 입장이 있죠. 맞습니다. 사실 저렇게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상황이라는 거는 어젯밤부터 지지자들이 바로 갔으니까 네. 이 대통령 측에서도 충분히 다 알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저렇게 보란 듯이 경호처 차량을 따로 탑승하지 않고 걸어 나오면서 지지자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주목할 만한 게 이 대통령 입장이 앞서서 미리 나왔는데요. 이 내용만 보더라도 국민들에게 계엄에 대한 사과라던가 이런 내용은 지금 전혀 없습니다. 네.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게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하다. 그러니까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을 해준 법원에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네. 그러고 난 뒤에는 자신을 지지한 국민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 특히 또 여기서 청년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미래 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하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감사하다는 말은 또 당을 향한 감사 인사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서 감사하다라고 했고 또 자신의 이런 분신 얼마 전에 이제 분신 사건도 있었고 네. 자신을 지지하면서 고초를 겪은 그분들에게 또 감사하다고 했거든요.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낸 거군요. 맞습니다. 네,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는 메시지는 지금 전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이 걸어가면서 지지자들을 향해서 인사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메시지도 이 지지자들을 향해서만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겁니다. 네, 저렇게 서울구치소에서 나와서 경호 차량을 타고 조금 전에 한남동 관저에 도착했다는 소식까지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모습은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로 지지자들과 저렇게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구치소 앞에서처럼 밝은 표정으로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거나 인사를 나누고 나서야 다시 경호차를 타고 관저로 이동하는 모습까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도현 기자, 일단 오늘 하루 동안 검찰 내부 상황이 좀 어떻게 흘러갔던 건지 좀 짚어주실까요? 네, 어제 오후 2시쯤 이제 법원이 구속 취소를 해야 된다 이런 결정을 냈습니다. 네. 그러고 이제 검찰 내부에서는 곧바로 회의가 시작이 됐는데 그러니까 새벽까지도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에 아직까지 결론이 난 게 없다라는 입장이 대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고 오늘 조금 전이었죠. 조금 전에 이제 석방 지휘를 해야 한다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일단 불법 구금 논란을 피하고 공소 유지, 그러니까 앞으로 문제없이 재판이 끝나는데 유지하겠다. 여기에 더 집중을 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네. 앞서서 헌재가 이 보석이나 구속 집행 정지 결정에 대해서는 이게 즉시 항고를 하면은 위헌이다라는 판단을 내린 바가 있기 때문에 사실 구속 취소도 보석이나 구속 집행 정지에 준하는 경우기 때문에 이렇게 앞서서 위헌이 나온 상황에서 즉시 항고를 하면 불법 구금이란 논란을 또 피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 들어간 겁니다. 네. 자, 이번에 이고은 변호사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지금 뭐 윤 대통령이 나와서 석방되는 모습 같이 지켜보셨는데 네. 어떻게 좀 보셨나요? 사실 이제 어제만 하더라도 검찰이 어떤 선택지를 선택할까 다양한 이제 경우의 수가 있었습니다. 네. 즉시 항고를 할 수도 있었고 또 바로 석방 지휘를 할 수도 있었고요. 석방 지휘를 하더라도 보통 항고를 할 것인가 이런 네. 여러 가지의 선택지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석방 지휘를 한 것이고요. 근데 즉시 항고를 이제 포기한 이유 자체가 이미 앞서 헌법재판소에서는 1993년도에 이제 보석 결정에 대해서 검사가 즉시 항고한 부분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고 또 2012년에도 이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서 검사가 즉시 항고한 것이 위헌이다라고 판단이 나와서 이 법문이 삭제되기도 했습니다. 아마 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또 고려를 해서 네. 이 구속 취소 부분에 대해서도 즉시 항고를 했을 때 훗날 위헌 결정이 나올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무게를 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석방치를 하더라도 이번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저는 법리상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그럴까요? 네, 구속기간 산정 방법에 대해서 저도 네. 검사로 생활을 하면서 구속기간을 계산할 때 한 번도 시간으로 계산해 본 적은 없습니다. 네. 일수로 계산하고 있고 그것은 현재 검찰도 마찬가지고 법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시간이 맞다. 이것을 어떤 대법원의 판결도 아니라 구속 취소를 결정하는 재판부, 1심 재판부의 판단만으로 그간에 있었던 이 형사소송에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한 이 계산 방법을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도 의구심이 들고요. 이것이 파장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보통 항고를 통해서라도 이러한 결정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한번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대검에서 지금 발표한 입장에 따르면 결국 헌재 결정 등을 감안해서 본안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라고 이 특수본에 지시했다라는 것은 본안재판부라는 것은 1심 재판부의 재판 과정에서 다투라는 것입니다. 네. 서울고등법원이 아니거든요. 그럼 보통 항고를 제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구속 취소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인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보통 항고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저는 법률가로서 조금 아쉬운 결정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어제 계속해서 진행된 이 회의 과정에서 끝내 이견이 좀 나왔던 부분이 방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네. 검찰은 지금까지 날로 계산해왔고 법원에서 또 그게 인정받아서 영장 발부를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사팀 사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다퉈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검 입장에서는 일단 불법 구금 논란을 먼저 피하고 공소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다라는 판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잠깐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을 좀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김지윤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김지윤 기자,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지금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는 지지자들이 상당히 흥분한 상태로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뒤로 보이다시피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윤석열 대통령 환영한다 이렇게 연호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 경호 차량을 타고 등장한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 이곳 지지자들도 바로 앞에서 함께 봤습니다. 대통령을 조금 더 가까이서 보기 위해서 앞으로 뛰어들고 또 손을 흔드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서로 얼싸안고 뛰는 지지자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지지 집회는 지금 차선 3개 정도를 메운 상태고요. 경찰은 관저 앞 통행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광화문과 여의도에서도 대규모 집회가 열렸죠? 맞습니다. 이 구속 취소 소식이 전해지고 열렸던 첫 번째 탄핵 반대 집회였던지라 분위기도 상당히 격앙된 상태에서 진행됐습니다. 특히 광화문 일대를 모았던 지지자들은 검찰이 법원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를 포기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자 다 같이 읽고 환호하게 됐습니다. 즉시 항고 포기했다. 뛰어 만세. 뛰어. 이제 관저로 가서 대통령 환영 맞이 잔치국수를 먹으면서 이제. 네, 또 조금 전 5시에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열렸던 대규모 지지 집회가 끝난 상태라 이 지지자들이 석방된 대통령이 있는 관저 앞으로 직접 보기 위해 몰려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에서는 혹시 모를 인파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경력을 늘리고 대비 중입니다. 지금까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JTBC 김지윤입니다. 네, 자 이번엔 서울구치소 앞을 좀 연결해 보겠습니다. 구금 52일 만에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를 걸어 나오면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또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밀착 경호하면서 윤 대통령을 수행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서울구치소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기자 연결하죠. 자, 김영민 기자, 거기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검찰이 석방 지휘를 한 지 약 20분 뒤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왔습니다. 당초 경호처 차량을 타고 이동할 거란 관측이 많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경호처 차량을 타고 정문까지 이동한 뒤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걸어갔습니다. 윤 대통령 옆으로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밀착 경호를 수행했고 구치소로 미리 와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뒤따랐습니다. 현장에서는 소총으로 무장한 경호 인력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구치소를 나온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가 있는 한남동 관저로 곧바로 이동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체포영장 집행으로 구금된 지 52일 만에 구치소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네, 지지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서울구치소 앞에 모여든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윤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이들은 어젯밤부터 나와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외쳤는데요. 오늘 집회에서는 대통령이 납치됐다, 사기 구속이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앞서 대검에서는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로 이곳 서울구치소에서는 지지자들이 굉장히 늘어났는데요. 오전까지만 해도 10명 남짓한 지지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윤 대통령이 나올 때는 600명 이상 모인 모습이었습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기동대 4개 중대를 배치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구치소에서 JTBC 김영민입니다. 네, 이번엔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류정화 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자, 검찰이 방금 전에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를 결정했는데 민주당은 당장 반발을 했죠. 네, 민주당의 입장 방금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수괴의 졸개를 자처한 검찰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기에 빠뜨렸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검찰이 국민 대신에 내란 수괴에 충성할 것을 선언했다는 겁니다. 또 석방된 윤 대통령이 마치 개선 장군 같은 행태를 보였다면서 내란 세력과 추종 세력들의 난동이 더욱 극렬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이번 결정을 주도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서는 가혹한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적으로 심우정 검찰총장이 책임지고 풀어야 합니다. 즉시 항고하지 않으면 자기 부정이고 자기 모순이고 직무유기이고 윤석열을 풀어주려는 기획 음모가 될 것입니다. 네, 민주당은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에서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한 점을 강조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는 별개로 이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 즉 파면 결정을 내리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신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했는데요. 오늘 야5당 공동주최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는 내란이 종식될 때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은 12월 3일 밤 장갑차와 총칼도 맨손으로 막아냈습니다. 내란이 종식될 때까지 국민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네, 민주당은 잠시 후인 오후 8시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 석방 이후의 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은 검찰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검찰의 입장이 나오자마자 늦었지만 석방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요. 헌재의 평의 역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오전부터 윤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면서 이 검찰을 압박했는데요. 대검찰청 앞에서 비상의원총회까지 소집하면서 이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했음에도 검찰이 대통령을 불법 감금하고 있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검찰은 20시간 넘게 대통령을 불법 감금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 야당의 협박에 굴복할 일이 아닙니다. 네, 네. 지금까지 국회에서 류정화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엔 용산 대통령실로 가보겠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를 나오면서 곧바로 입장을 냈죠? 네, 법률 대리인단을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 역시나 사과는 없고 지지자들에 대한 고마움과 안타까움만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응원을 보내준 많은 국민과 미래세대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또 한 번 언급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저의 구속과 관련해 수감되어 있는 분들이 계신다며 조속히 석방되길 기도한다고 전했습니다.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거나 수사를 받는 군과 경찰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따라 공직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가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도 있다며 조속한 석방과 건강을 기도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바로 메시지를 낸 걸 보면 앞으로의 행보도 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전 서울구치소를 나오며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향해 보인 모습을 보면 앞으로 윤 대통령의 메시지나 행보가 보다 적극적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만큼 이번 석방을 계기로 대국민 여론전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공식 입장을 냈었는데 사실상 탄핵심판 기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은 일단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법률 대리인단과 여권 관계자들을 두루 만나면서 향후 재판과 탄핵심판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한 건 아니지만 현직 대통령으로서 경호와 의전은 정상화됐습니다. 네, 그리고 윤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단에서도 별도로 입장을 냈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구속은 절차적, 실체적 측면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에 대한 비판과 함께 무너진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도 했는데요. 검찰은 24시간이 넘도록 석방 지휘를 하지 않았다며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최고의 수사기관이 자신들의 실수를 시정하기는커녕 정치 논리에 휘말려 정당한 지휘 체계까지 따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JTBC 김태영입니다. 네, 윤 대통령 석방 소식에 탄핵 찬성 집회에 모인 시민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죠. 자, 신진 기자, 뒤로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데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저는 경복궁에서 안국동 사거리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른 오후부터 시민 수만 명이 모여서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를 했고 지금은 헌법재판소로 행진을 시작을 했습니다.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소식이 들려오자 이곳의 분위기는 굉장히 격양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민들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도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데 정말 석방이 됐다니 화가 나 견딜 수 없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나이가 많아서 이런 데를 처음 나왔는데요. 윤석열이가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 놀라서 밤에 잠을 못 이뤘어요. 네, 집회는 매주 했지만 평소보다 더 많이 모였다면서요? 네, 방금 보셨다시피 구속 취소 소식을 듣고 오늘 집회에 처음 나온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이곳 율곡로는 오후 3시부터 10개 차선이 모두 통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후 4시부터는 모두 인파로 들어찰 만큼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저녁에는 귀가를 하려는 듯한 모습도 보였는데 석방 소식이 들려오자 이럴 수는 없다라면서 다시 집회에 참가하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네. 헌법재판소에서 집회가 마무리됩니까? 네, 시민들은 헌법재판소로 이동을 해서 빠른 탄핵 결정을 촉구한다고 합니다. 석방과는 별개로 내란 혐의는 그대로라는 겁니다. 비상계엄의 위법성과 위헌성은 시민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고 또 관계자들의 증언도 있었다. 엄연한 사실이다. 이런 주장이 오늘 집회 내내 제기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경복궁 교차로에서 JTBC 신진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도형 기자 그리고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도형 기자, 대통령 측이 낸 입장부터 다시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 대통령 측에서 일단 입장문을 먼저 냈습니다. 먼저 불법을 바로잡아준 법원에 감사하다고 했고요. 그리고 자신을 지지해준 지지자들과 또 당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이 입장문 어디에 봐도 이 계엄에 대한 국민들에게 사과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모습입니다. 이 대통령이 나올 때 모습인데 이때를 보더라도 지금 내란죄 혐의를 다 벗은 게 아닙니다. 이 네.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탄핵 심판 결론도 아직 나오지 않아서 직무 정지에 놓인 상황인데 대통령이 지금 밝게 웃으면서 또 지지자들을 향해서 저렇게 손인사를 보내고 또 주먹까지 불끈 쥐는 모습이 약간 마치 모든 혐의를 다 벗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 보면은 김성훈 경호차장이 함께 있거든요. 네, 김 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심의위에서 이미 구속을 해야 된다. 구속영장 발부를 해야 된다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 차장이 옆에서 같이 저렇게 수행을 하고 있고 또 경호 인력들이 지금 소총을 차고 있단 말입니다. 저 앞에 지금 지지자들이 저렇게 다 있다는 걸 아는 상황에서 경호처 차량을 탑승하지도 않고 그 차량의 가장 앞에서 소총 든
경호처 인력들과 함께 저렇게 지지자들을 향해서 인사를 하면서 걸어 나오는 게 마치 개선 장군을 연상한다 하는 것처럼도 또 보이기도 하고요. 네. 과연 지금 아직 내란죄 혐의를 다 벗은 게 아닌데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드는 모습입니다. 네, 시민들은 앞서 보신 것처럼 매주 집회를 이어가면서 참 힘든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저렇게 밝은 모습으로 대통령이 걸어 나오는 모습이 맞습니다. 네, 조금 받아들이기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고은 변호사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앞서 잠깐 짚어보긴 했는데 네. 법원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구속 기간을 산정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을 해야 한다. 네. 그리고 또 공수처 수사 권한에 대한 그 의문을 조금 해소할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히 이 구속기간 산정은 윤석열 대통령 외에도 많은 피의자가 피고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아마 검찰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라도 이 항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특수본에서 강하게 주장을 했던 것으로 네,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지금 즉시 항고뿐만 아니라 보통 항고도 포기하고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국 오늘부터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러면 검찰 실무에선 지금부터 이 판결이 나오는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시간으로 계산해야 되냐 일수로 계산해야 되냐 일선에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항고를 하게 되면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이 좀 더 빠르게 나올 텐데 지금 본안재판부에서 다투라는 것이 대검찰청의 의견이라는 것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이 문제를 정확히 해소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선의 혼란이 좀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또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을 하는 이 같은 재판부가 의문을 품고 있다는 것은 이 구속처 결정문에 정확히 적혔습니다. 그럼 이제 검찰은 그 의혹과 의문점을 해소해야 되는 입증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공수처가 특히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문제를 삼는 것이 이 내란죄 부분이 관련 인지한 것이 맞느냐, 즉 이 직권남용으로 먼저 수사가 시작되었고 이후에 내란죄가 관련 인지가 된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이 강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네.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물적 증거가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검찰이 해소하려면 공수처로부터 관련 인지를 했다라는 수사 보고서랄지 보통 검찰에서는 이 경찰 단계 때 인지되지 못한 범죄를 인지할 때 새로운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관련 사건 인지 보고서를 씁니다. 공수처도 과연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면 추가로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 구속 취소 결정에 나온 법적 근거를 토대로 공소기각의 주장을 더 강하게 할 가능성이 있고요. 검찰에서는 공소기각이 부당하다라는 입증 책임을 지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근데 실제로 그 공수처의 수사 권한을 제대로 그 의문을 해소하지 않을 경우에 예를 들면 상급심에서의 뭐 파기 사유나 훗날 뭐 재심의 사유가 될 수 있다거나 이런 게 실제로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단은 1심 재판부가 그 의문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공소기각에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공소제기 절차가 법에 위배된 경우에는 실질적 판단에도 나아가지 않고 공소기각에 판결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무죄 주장을 하고 있지만 어제 나왔던 이 구속 취소 결정의 근거를 토대로 공소기각 주장을 조금 더 강하게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검찰은 공수처의 수사권이 분명히 있다라는 점, 또 이 직접 관련성이 있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한 것은 적법하다라는 점, 또 이 구속 기간을 공수처와 검찰이 나눠서 분배한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 없더라도 이 부분을 분배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를 두고 위법한 수사다라고까지 볼 수 없다는 점 등에 대해서 입증을 추가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여도현 기자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검찰의 경우에는 즉시 항고 기간이 일주일이나 남았는데 오늘 이제 바로 석방 지휘를 해야 한다라고 판단을 한 거는 어떤 이유라고 봐야 할까요? 네, 일단 앞서 제가 설명드릴 때 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심의 결론이 이제 영장 발부라고 했는데 영장 청구해야 된다라는 결론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결정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 먼저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이 새벽 동안에도 계속해서 이 대검찰청에서는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대검찰청은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 간부들까지 해서 오늘 새벽까지 회의를 했습니다. 이때 대부분 석방 지휘를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불법 구금 논란을 피하고 공소 유지,
그러니까 문제없이 재판 끝까지 유지시키는데 더 집중하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겁니다. 앞서 헌재는 보석이나 구속 집행 정지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하는 건 위헌이라고 판단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구속 취소도 구속 취소도 이제 보석이나 구속 집행 정지에 준하는 경우인데, 앞서 위헌이 나온 상황에서 즉시 항고를 하면 불법 구금이란 논란이 또 생길 수 있다고 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즉시 항고를 하지 않기로 검찰이 이미 결론을 내린 상황에서 곧바로 석방시키지 않으면 그거 역시 불법 구금 논란을 피할 수 없다라는 판단으로 오늘 바로 이제 석방 지휘를 한 거로 보이는데, 그럼 뭐 앞으로 형사 재판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어떨까요? 그러니까 오늘 또 석방 지휘를 바로 했던 거는 또 하나의 더 이유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불법 구금 논란을 피하기 위한 또 하나의 더 조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이 즉시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7일 동안엔 석방이 되지 않습니다. 즉시 항고를 포기하면 곧바로 석방이 되는 건데요. 그 기간이 7일 동안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지금 즉시 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론 내린 이 상황에서 곧바로 석방시키지 않는다면 이 역시 불법 구금 논란을 지금 피할 수 없다라고 봤습니다. 네, 형사 재판에 미칠 영향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형사소송법에 미칠 영향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재판부 설명을 요약하면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구속에 관한 위법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긴 어렵다고 하면서도 막 재판이 시작된 이 사건에서 절차적 명확성을 다지고 또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을 진행한다면 2심, 3심에서 파기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선 재심 대상도 될 수 있다고까지 했습니다. 또 하나, 지금 아직 탄핵 심판이 남아 있잖아요. 네. 이 탄핵 심판에 미치는 영향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탄핵 심판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는 이 변론이나 선고 시기에는 영향이 없다라는 관측이 더 우세합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수사권 논란을 제기한 이 공수처 수사 기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헌재에 증거로 채택된 게 없습니다. 모두 경찰과 검찰 수사 자료고요. 이 당사자의 직접 서명과 날인까지 된 조서기 때문에 또 문제가 없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헌재에 직접 관련자들이 지금 나와서 증언도 다 마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다음 주부터 헌재는 매일 평일을 여는데요. 이 전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다음 주 선고가 가장 유력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자, 전두환 씨의 장남 전재국 씨가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을 의병이나 학도병에 비유하며 12.3 비상계엄을 옹호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5.18 단체들은 즉각적인 수사와 법적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전재국 씨가 지난달 한 보수단체 모임에 강연자로 나섰습니다. 저는 현재 전황이라는 게 50년에 6.25 전쟁 당시에 낙동강 전선까지 일방적으로 밀렸던 당시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을 임진왜란 당시 의병이나 6.25 전쟁 때 학도병에 빗댑니다. 의병들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6.25 전쟁 당시에 꽃처럼 선화했던 많은 학도병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들이 적이라 부르는 상대,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하는 일반 시민들입니다. 첫 번째, 피를 흘릴 각오가 우리는 과연 되어 있을까? 한편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것이 오랜 전쟁의 교훈입니다. 색깔론으로 헌법재판소를 공격하다. 지금 잘 보고 계시지만 헌법재판소 지금 거의 절반 이상 벌겋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아버지인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 자랑을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대통령 계실 때 한중 수교에 상당히 털을 닦았다고 한중 수교 기념에 저를 꼭 추천을 합니다. 해당 발언이 알려지자 광주 5.18 단체들은 즉각적인 수사와 법적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의 후손이 내란을 부추기는 건 대한민국 법치와 민주주의를 능멸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전재국 씨는 지난 2013년 아버지 전두환 씨의 남은 추징금 1,672억 원을 모두 내겠다고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초등학교에서 흉기를 휘둘러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교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에 결정됩니다. 사건 사고 소식 구석찬 기자입니다. 경찰에 둘러싸여 조사실에서 나오는 휠체어 한 대. 휠체어에는 흰 모자에 마스크를 쓴 여성이 앉아 있습니다. 지난달 10일 8살 김하늘 양을 학교에서 살해한 40대 교사 명모 씨가
병원에서 나와 어제 첫 대면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건 발생 25일 만입니다. 조사에서 명 씨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등 경찰의 질문에 담담히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3시 대전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대전 둔산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명 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출석을 포기했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밤 결정됩니다. 전봇대 위 전선에서 불꽃이 일더니 연기가 치솟기 시작합니다. 제주에서 이틀 연속 정전사고가 났습니다. 오늘 오전 8시 13분쯤 제주시 애월고등학교 인근에, 어제 저녁 8시 17분쯤엔 탑동의 전기가 끊겨 1000가구 이상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신호등이 꺼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분들이 거기에 서 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변압기 문제로. 오늘 낮 12시 40분쯤엔 광주 진월동에서 크레인이 전신주 고압선을 건드려 진월동과 주월동 일대 아파트 단지와 상가 등 940세대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1시 45분쯤 광주 문흥동 13층 아파트 2층 주방 전자제품에서 시작된 불이 번져 55명이 대피하고 30명이 구조됐습니다. 앞서 오전 1시 20분쯤엔 대전 괴정동 다가구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은 고양이가 주방 전기 조리기구 전원을 작동시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을 빼앗겼다면서 대만과 함께 우리나라를 지목했습니다.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반도체법은 없애야 한다며 관세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캐나다를 향해서는 하루 만에 다시 보복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한국을 겨냥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해외에 뺏겼다며 대만과 한국을 지목했습니다. We could have protected that so easily, but so we had the chip business and now it's all in Taiwan, almost exclusive, a little bit in South Korea.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한국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반도체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반도체법은 돈 낭비라며 폐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돈 대신 관세로 압박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트럼프식 관세 행보는 계속됐습니다. 전날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러시아에는 관세로 종전 합의를 압박했고 캐나다에는 상호 관세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대부분의 관세를 한 달 유예한다고 선언한 지 하루 만입니다. Canada has been ripping us off for years on tariffs for lumber and for dairy products. 250%. That's not going to happen anymore. 트럼프의 오락가락 결정에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지만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즐기는 듯한 모습입니다. The tensions you have with Canada and Mexico. Oh, I think it's going to make it more exciting. Tension's a good thing.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트럼프 정부의 정책 변화의 영향이 좀 더 명확해질 때까지 통화 정책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을 꼬집은 겁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네, 내일은 오늘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은 서울 13도, 대전 14도, 광주 15도까지 올라 평년보다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공기 질은 좋지 않겠습니다. 대기가 정체된 데다 내일 낮부터 미세먼지가 들어오면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미세먼지 나쁨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월요일 오후부터는 전남과 제주에 일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